안녕하세요. 오늘 6월 29일 저는 경기도 양주 안상철 미술관에 왔습니다. 안상철 미술관에서 오늘부터 김승일 선생님 전시가 있는데요. 선생님 오랫동안 또 부산 신라대학교에 재직을 하고 지금은 정년하셨는데요. 선생님 올해 뭐 86이신데 건강하시고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. 선생님 이번 전시가 몇 번째 개인전? 네, 네, 반갑습니다. 제 전시, 총 전시는 한 30번 된 것 같은데 너무 조그만 거, 이런 거 빼가지고, 네. 어디 27로 낸 것 같은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왜 그러냐면은 그 조그만 데서 소품 몇 개 가지고 한 것도 힐수에 들어가고요. 네. 또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한 150평 되는 데서도 초대받아 했는데 그런 건 또 개인전이 아니니까 그런 건 빠지고 해서. 네. 그렇지만 이번에는 특히 우리 좋아했던 은사님, 네. 안상철 선생님 미술관에서 전시하니까 감회가 새롭고 너무 그냥 생각도 많이 나고 옛 일도 생각나고 해서 좀 가슴이 사무칩니다, 선생님 생각에. 네, 저도 이 안상철 미술관에 몇 번 와봤는데요. 네. 전에 김철효 관장이 있었을 때도 왔었고, 이제 바뀐 이제 안 관장이 항상 처음 왔는데, 아까 이제 거기에서 보니까 저수지 연못가에 네. 둘레길도 만들어 놓고, 이 주변에 어떤 경관? 네. 그런 게 굉장히 잘 조성이 돼가지고, 또는 뭐 마치 또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, 여러 가지 운치가 있는 이런 곳에서 선생님의 작품을 이렇게 또 활짝 펼쳐서 보여주니까 굉장히 좋은 전시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. 네, 옛날 선생님이 조그만 그 작업실이 있었거든요. 그때 같이 이제 동기들하고 몇 번 왔었습니다. 네. 선생님은 원래 전원 생활을 좋아하시고 여길 너무 좋아하셨어요.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후에 그 아드님이 네. 건축 설계를 하시니까 이렇게 집을 잘 지어서 미술관 만들어 너무 좋죠, 우리 제자들은. 네. 네, 선생님 이번 전시 주제가 시공의 변주인데요. 선생님 작품을 항상 보아오면 굉장히 좀 모더니즘하고 어떤 공간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이루어졌는데, 선생님 이렇게 작품이 지금까지 어떤 이제 변해왔던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학부 때는 저기 안상철 선생님한테 풍경을 주로 배웠고요. 네. 권영우 선생님한테 인물, 또 병관식 선생님한테 산수를 배웠는데, 네. 이제 졸업 후에 이제 각기 모두 헤어졌죠. 그래서 안 선생님이 이제 각지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현대화해라고 동양화 그룹인데 그때 입체를 좀 저기 강조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는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쓰다가 버려진 물건 있잖아요. 거기에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대바구니라든가 노끈이라든가 또 쇠붙이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장판지 이런 것도 네. 하고, 저는 그 고철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낡은 쇠에도 오래되면은 네. 독특한 질감이 있거든요. 고유의 색을 가지고 독특한 질감이 있어서 그런 것을 이제 화면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색도 칠하고 해가지고 고라는 그 작품 명제를 붙이고 그런 걸 했습니다.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너무 대작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걸 보관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. 액자를 해놓으면은 밑에 이제 녹이 또 떨어지고,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이제 평면으로 좀 전환을 했다 할까 그렇습니다. 그래서 좀 대작을 이제 그 뒤에 하고, 그 후에 이제 점점 변해 와가지고 요새는, 그때는 이제 명제를 작품이라 했는데 요새는 이제 시공의 빛이라 했거든요. 모든 사물이 가지고 있는 시간성, 공간성, 거기에 이제 내 의지와의 자연스러운 만남이랄까, 이래서 화면 자체가 이제 시간성, 공간성 가지고 있고, 또 빛이 없으면 모든 물체를 볼 수도 없고 하니까, 공간을 차지하는데 빛은 가장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시공의 빛이라 하고, 또 변주를 더 붙이기도 했습니다. 변주하면은 음악에서야 선율이라든가 리듬이라든가 화성 이런 것을 변형해서 연주한 걸 뜻하지만은 또 어떠한 주제를 이제 공간 이런 조형에 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주제와
그 뭐랄까 양식, 뭐 형식 이런 거 형태 또 방식 이런 걸 바꿔서 표현한 것을 또 변주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변주가 가장 적합한 명제가 되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명제를 붙였습니다. 아까 이제 스승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안상철 선생 같은 경우 국정에서 우리가 뭐 장관상의 부통령상의 대통령상 대단했었던 선생님이신데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동양화 한국화에서 입체적으로 공을 한다는 거가 굉장히 좀 첨단이라고 할까 앞서갔었던 한국화의 선생님이 중요하셨던 분들이고 또 그 제자들이 현대화행과 두번하고 나중에 현대 차원적으로 그래서 우리 한국화의 새로운 그런 거를 모색했던 또 역사적인 이런 게 우리 또 김숙인 선생님이 또 동문으로서 많이 활동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미술사에서 또 좀 더 잘 그 역사적인 부분들이 잘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 정말 안쌤은 시대를 앞서간 작가분이시죠. 그런데 이제 제자분들이 그 선생님 의도라든가 선생님 다 우리가 또 따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선생님이 그러니까 늘 지금 안타까워 하셨겠죠, 뭐. 예, 그래서 계속 입체를 한 번도 있지만은 점점 그거에서도 평면으로 한 작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네, 선생님의 이제 작품을 보면은요, 여러 어떤 이제 종이의 겹겹들이 보이고 또 그 안에 또 몇 가지 어떤 색조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런 작품에 대한 그 제작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한테 좀 궁금해가지고 그런 제작 과정. 제작품 이제 전통 한지 바탕으로 하는데 그 전통 한지의 질감이라든가 색 이런 것을 최대로 살리면서 처음에 여백을 충분히 활용했는데 이제 그것도 또 이제 이렇게 했다 저 다양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거 여백을 적게 남긴 것도 있고요.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먼저 이제 화면에 할 것을 구상을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만 뭐 저기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화면에 옮긴 후에 이제 종이를 이렇게 잘라서 그 면면이 약간 이제 사이를 두고 종이를 올려놓고 물감을 많이 부어놓죠. 알맞게. 알맞게 부어놓으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제 저기 화선지 성리사 번져나가잖아요. 그리고 이제 색깔을 여러 번 합니다. 이제 그거 색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면면이 다르게 몇 번씩 한 면에 칠하는 것도 있고 처음 옅게 한 것은 뭐 한 번 칠한 대로 그대로 두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색깔을 진하게 합니다. 그 이제 배어 나온 것을 2차적으로 그 뒷면에서 이제 그 종이를 오리고 해서 거기서 종이 작업을 한 거죠. 한지 작업을. 요 사이사이에 어떤 상형 그것은 이런 것들이 또 뒷면에서 참 저기 종이를 대기 전에 악여에다가 약간 본드도 섞고 해가지고 고대 상형 문자 귀갑 수골문을 제가 이제 쓰는 거죠. 그걸로 써가지고 하면은 그것은 배어 나온 걸 막고 다른 데는 배어 나오니까 글씨가 탁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글씨 형태가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 선생님 작품 보면 항상 원시적이면서도 또 반면에 현대적인 이런 감각들이 살아있는 것이 또 김숙의 선생님의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. 원래 제 작품은 가장 원시적인 기하형 그러니까 삼각형, 사각형 등 가장 원시적인 그 형태의 기본 원칙이죠. 반복과 대비. 반복과 대비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현대의 시각을 투영시킨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기하형은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라고 저 생각되거든요. 근데 주로 기하형의 반복과 대비 그리고 거기에다 현대의 시각을 넣은 건데 이제 나름대로 그런 게 노력을 한 건데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고유의 정서 옛날 뭐 저기 조각천은 붙인 거, 그런 거에서 이제 색감 같은 건 좀 최근에는 좀 옛날은 색감을 많이 절제했는데 현대는 조금 이렇게 좀 컬러풀하게 약간 해가지고 이걸 종이를 진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배어 나오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뒷면에서 좀 강하게 해가지고 은은하게 배어 나오는 색감
색감은 아무래도 저기 바로 칠한 거하고 배어 나온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배어 나오게 한 겁니다. 그냥 은은한 색감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요. 네, 선생님 또 이렇게 보니까 또 할수이 되셨는데 또 항상 이렇게 또 풍요로운 이런 생활을 해보셨고요. 선생님께 이렇게 인생을까지 좀 돌아보시면서 그래도 내 인생에 좀 뭐 보람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. 네. 글쎄 인생의 보람이라면 뭐 좀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. 가정에서 뭐 가정으로 말하면 집에서 애들에 대한 거 저기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보람이라 할 수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물어본 게 뭐 작품에 대한 것 같아서 아직까지 그냥 건강하게 뭐 그래도 작품이라고 하고 있는 거 그 자체가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. 또 제자들 한 40여 년 그 교편 생활을 했으니까 제자들이 잘 된 것도 참 보람이죠 뭐. 그럼 앞으로 어떤 게 또 어떤 과제라고 아니면 어떤 또 계획 뭐 이런 것도 뭐 한마디 좀 해주시죠. 네. 글쎄 그냥 저 2월 달에 대전 그 정명희 미술관에서 부산 정명희 선생님. 예, 거기서 저기 2인전을 한다네요. 그래서 그것도 준비해야 하고 앞으로 이제 대작보다는 그냥 나이도 들고 또 큰 작품 많이 해서 또 보관상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대작은 좀 지양하고 소품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뭐 할 수 있는 한 계속 작품은 해야죠 뭐. 네. 하여튼 이 전시 오늘 시작인데요. 7월 16일까지인가요? 네네네네. 많은 분들이 와서 전시 관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선생님 그 지속적인 선생님의 작품 활동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.